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시 문법 연습 문제 제2회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항 4번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 4번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나와 있던 5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아님 말고요. 자, 한번 해설해 볼게요.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지는 좀 쉬웠죠. 왜? 복합관계대명사 말고는 출제 포인트가 없으니까.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Joanne dances with whoever asks her to dance. 그녀에게 춤을 추자고 하는 누구와도 그녀는 춤을 춘다 라는 말이죠. 딱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2번 선지 볼게요. I will never forget seeing Olivia on the stage of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forget ing죠. 오케이. 자, forget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랑 ing를 목적으로 취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어떻게 해석되죠? 뭐뭐 할 것을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ing는요. 뭐뭐 했던 것을 있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쵸?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교재 T주에서는 forget ing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forget ing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예문을 보지 않아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책에선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forget 다음에 ing가 나오는 조건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이 주절 forget이 나와 있는 이 절이 부정문이어야만 하고 조동사를 수반해야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 이런 예문 하나 적어볼게요. He forgot mailing the letter. 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잊었었다. 뭐를? 메일을 보냈었던 것을 잊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이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왜? 메일을 보냈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걸 텐데 잊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저는 사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부 상황에서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발례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 will never forget seeing blah blah를 이 책에서 뭐라고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있었냐면, I can't forget, 나 이거 잊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선지로 가볼게요. 이게 정답이죠. 이거 골라내는 거 정말 쉬웠을 텐데, 원래 의도했던 게 뭐냐면, sim 다음에는요,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대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to 부정사절은 주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주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for 플러스 명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sim 다음에는요, 의미상 주어를 달고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to 부정사가. 이게 규칙이에요. 다시, sim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의미상 주어를 달고 올 수가 없다고요. 진주어로 사용된 to 부정사가.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대시 나왔죠? 대시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주어가 빠졌네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뭐라고 고쳐야 될까요? They seems to have succeeded.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오케이? 제가 여기 seem 다음에 for 명사 to 부정사,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 못 쓴다 그랬죠? 어떻게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It seems for them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못 쓴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쓸 바에는 여기 있는 주어를 앞으로 보내서 they seems to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거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자, 아래 문장은요, seldom 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맨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야 되죠. 제가 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적을 곳이 없네요.
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치라는 건 뭐냐면요. 문장 내의 어떤 요소를 맨 앞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문장 내의 어떤 요소를 맨 앞으로 당기는 걸 뭐라고 한다? 전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전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와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가 있어요. 그러면 전치랑 도치랑 다른 표현이죠. 도치는 뭔데? 주어와 동사 혹은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놓는 게 도치예요. 오케이? 아무거나 순서 바꾸면 다 도치가 아니라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것만 도치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요소가 전치되면 도치가 일어나고 어떤 요소가 전치되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는지 보면 도치를 일으키는 건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대로 도치를 일으키는 거, 의문문처럼 도치를 일으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도치를 설명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성 문법 시리즈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대로 도치의 대표적인 종류는 부사구 도치. 근데 저는 부사구 도치보다 부사류 도치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어 도치가 있고요. 의문문처럼 바꾸는 도치는 부정어 도치가 있고요.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데 우리가 맨날 도치라고 배우는 건 목적어 도치가 있는데 전 도치를 안 일으킨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목적어 전치라고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뒤에 나오는 것도 부사류 전치, 보어 전치, 부정어 전치라고 부르는 게 옳겠으나 얘네가 전치되면서 일으키는 도치니까 그냥 부사류 도치, 보어 도치, 부정어 도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의문문 어순대로 제대로 바뀐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Seldom will you see a performance as good as that 이렇게 나왔죠. as 원급 비가 나왔네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 4번에 대한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문항 4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웠습니다. 이거 틀리셨으면 문법을 기본 이론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음 시험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